자, PYYPL 뭐 피플이 2월 10일날 시리즈 A 라운드에서 1100만 달러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피플이 어디야? 어디 기업이에요? 아프리카 결제 기업이죠. 자, 근데 이 기업이랑 누구랑 관련이 있냐? 자, 일단 피플은 다양한 그룹의 국제 가족 사무실과 뭐 HNWI 참여로 1100만 달러의 시리즈 A 자금 조달 라운드를 마감했다. 그래서 뭐 유럽, 북미, 아시아, 중동의 다양한 투자자 그룹의 지원으로 자금 조달 라운드가 초과 신청. 스타트업입니다. 자, 스타트업인데 1100만 달러가 자금 조달이 초과됐어. 왜 이렇게 핫할까? 뭐를 믿고? 자, 유럽, 북미, 아시아, 및 중동 다양한 투자자 그룹의 지원으로 자금 조달 라운드가 초과되었고, 우리 아랍에미리트 기반을 둔 국제 벤처 캐피털 회사인 글로벌 벤처스의 이전 라운드에 상당한 투자에 이은 것입니다. 피플은 메나인 것 같습니다. 메나의 거대한 소비자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은행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프리카는 금융망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죠. 그래서 아프리카인들 거의 절반 이상이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합니다. 자, 요거 제가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은행 계좌가 없는 가장 큰 인구를 가진 나라. 중국이 2억 2천만 명, 인도가 1억 9천만 명, 파키스탄 9,900만 명, 나이지리아 6천만 명. 이런 식으로. 전세계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를 따지면 전세계 인구가 한 79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28억 명, 약 한 30억 명 정도 은행 계좌가 없다고 해요. 거의 한 3분의 2가량 가까이 은행 계좌가 없는데, 자, 이런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들은 송금을 어떻게 할까?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은행 계좌, 은행 금융망이 안 깔려있는 국가들은 무조건 비트코인으로 간다. 송금할 수밖에 없게끔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로. 근데 디지털 화폐 쓰는데 뭘로 쓴다? 이래서 또 리플, 스텔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은행이 전혀 없는 상태거나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새로운 자본은 GCC, 뭐 아프리카 특히 케냐와 모잠비크에서 우리의 사업 확장하기에 배치될 것이다. 그래서 그 창립자 CEO 안티 어르폰 CEO가 말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리플로부터 권위 있는 2021 글로벌 비즈니스리 뭐 상을 받았다고 하고, 고객의 국가간 송금을 위해서 블록체인 온디맨드 리퀴디틀리, 이게 뭐예요? ODL, 온디맨드 리퀴디틀리, 리플 ODL을 쓰겠다. 중동 최초의 회사 파트너십, 이거 작년 10월달인가 그 파트너십이 나왔고 코인이슈 방송에서도 다뤄드렸습니다. 근데 그 피플사가 시리즈 A 라운드에서 1100만 달러 초과 라운드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동네에 그냥 시골 구멍가게 스타트업인데 리플이랑 파트너십을 맺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마트가 월마트가 되고 코스트코가 됩니다. 동네 시골 슈퍼마켓이 1조 달러 유니콘 기업이 되는. 근데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으면 그래요? 리플이랑.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리플 작년 10월 28일 피플을 통해서 중동에서 입지를 넓힙니다. 이미 피플이랑 리플 파트너십 맺었고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을 점령하겠다. 리플이랑 같이.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게 아프리카 기업 리플인데,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2월 10일 피플 1100만 달러 A 자금 조달 라운드 마감을 했고, ODL 리플을 브릿지 통화로 이용하는 전송 수단. 그러면서 지금 리플이 중동, 북아메리카, 뭐 아랍에미리트, 뭐 룰루 익스체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아랍 뭐 가릴 거 없습니다. 메나 지역 리플 뭐 중동, 북아프리카, 자, 쿠웨이트, 뭐 말레이시아, 아랍, 그리고 또 어디서 이집트, 카타르,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점령했다는 거.
국부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게 그 리플인데, 자, 중동 북아메리카 영역은 세계 탑2에 드는 송금 시장을 합니다. 왜? 그만큼 아프리카 국민들이 해외 노동시장, 해외로 가가지고 노동 그 시장에 이바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가 가가지고 그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일을 하러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아프리카 국민이 자국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족들한테 내 월급을 보내줘야 돼. 근데 기존에 스위프트로 전송을 했는데 이젠 리플로 전송한다. 그 송금 시장이 세계 탑2에 든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이. 근데 그 메나 지역을 지금 씹어먹고 있는 게 리플. 2020년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만 780억 달러. 그냥 뭐 국가 GDP의 막 몇 프로를 차지할 정도로 막 10% 미만 정도. 2021년도 송금 시장이 리플렛을 사용한 송금 총액이 이미 1년 사이 4배를 넘었다. 얼마 전에 리플 재무보고서 나왔죠. 실적 발표했는데 ODL 사용량, 실적 매출 뒤집어졌죠. 리플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 아랍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긍정적인 정책을 취하는 국가. 100개 이상 국가 통화로 송금만 구축하고 아프리카 내 결제부터 시작해서 국제 송금까지 피플이랑 리플 하겠다. 자, 리플이 지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메나 영향력 확장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피나블러, 아랍 익스체인지 중요 지불 외환 기업 얘네들 피나블러랑 파트너십을 맺었고 알 안사리 익스체인지랑 그 파트너십을 맺어서 아랍이랑 말레이시아 ODL 송금합니다. 쿠웨이트 국립은행, 쿠웨이트에서 제일 큰 은행, 기준 자산 가치 863억 달러, 오일머니 기반입니다. 얘네 돈 뒤집어지게 많은 애들. 리플렛 블록체인 기술 2018년도 4년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MBK 다이렉트 레밋이라고 여기 딱 하면은 말레이시아나 이런데 쿠웨이트 국립은행에서 해외 송금 바로 돼. 10초도 안 걸려서 해외 송금을 수초 안에 결제 처리 가능. 그리고 쿠웨이트에서 또 두 번째로 큰 은행 쿠웨이트 파이낸스 은행도 리플렛 가입했고, 카타르 국립은행 자산만 300조 9,600억 얘네 오일머니 국립은행이 리플이랑 파트너십 맺어서 지금 리플 쓰고 있고, QNB 그룹 얘네 국립은행 겁니다. 카타르 투자청, 카타르 국부펀드 전 세계 탑 10 안에 드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 바클레이즈, 카타르 홀딩스 광산기업, 런던에서 가장 큰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게 카타르 홀딩스, 런던 히스로 공항, 폭스바겐 주주, 카타르 국부펀드. 자, 이집트 국립은행까지 작년 5월달 파트너십 맺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아랍은행. 이집트 국경 간의 지불 처리. 이집트,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다섯 번째로 많은 송금 수치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해외 노동자가 아랍이나 미국 이런 국가들을 많이 뻗쳐 나갔다는 거예요. 작년에만 24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는데 그 금액이 뭘로 이제 들어간다? 리플 ODL 위에서 흐른다. 자, 그러면 리플이 지금 중동 국가 리플렛 송금망 확보가 중요한 이유 뭘까? 리플이 메나 딱 접수를 해서 중동에 진출을 했어. 뭘까 이게? 확보가 중요한 이유. 지금 리플이 하고 싶은 거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아니면은 또 어디에요? 중동, 북아프리카, 5일 달러 이런 애들 다 해외 노동자, 아랍이 90% 이상이 다 해외 노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해외 노동자들 임금 지급하는 자기네 자국에 가족들한테 보내는 그 송금 시장을 접수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 접수한 거고, 오일머니 국가까지. 자, 2007년도 오바마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원유 싼 가격에 나오죠. 미국. 중동 국가들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원유 최대 오일머니 국가인데 미국에서 저렇게 생산을 해? 영향력이 예전만큼은 세지가 않죠. 그럼 아랍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5일 달러 영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중국이 지금 디지털 위안화로 아랍이나 이런 중동 국가들 가가지고 야, 너네 5일 달러 말고 5일 디지털 위안화로 가자. 지금 달러 이렇게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있는데 전 세계 경제 금융 전문가 정책가들 다 달러를
불안정하게 생각한다. 달러를 못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계속 이간질을 해. 그러면서 앞으로 기축통화를 디지털 위안화로 가져가는 움직임을 펼치죠. 그러면 아랍 입장에서 1970년대, 80년대 예전에는 미국이 우리한테 그 석유를 제일 많이 샀어. 근데 지금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많이 사죠. 그럼 중동 국가들한테 최고의 고객, 최우선적으로 누구예요?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 이야기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럼 5일 거래 대금을 달러가 아닌 이젠 디지털 위안화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디지털 위안화로 쓰는데 다른 결제 수단 못 쓸까? 그러면 대안책으로 쓰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대안책이 쓰일 수 있는데 디지털 달러로 쓰일 수 있겠죠. 근데 그 디지털 달러, 네트워크, 송금망,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리플. 달러 결제 대신 암호화폐 결제. 근데 그 대안책 중에 누가 있다?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 디지털 엔화 말고도 리플. 사실상 리플을 5.1달러 대금으로 쓴다. 힘듭니다. 대신 이런 소규모 거래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무역, 그리고 기업 대 기업 거래 대금, 그리고 리플로 쓰이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송금망, 프로토콜을 리플로 쓴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고, 리플 아니면 스텔라. 최고의 대안책 리플, ODL, 송금망. 아프리카 인구 절반 이상이 은행 계좌 보유하지 않았죠.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중국 그 중저가 핸드폰, 아프리카 국민들 10명 중 8명이 중국 중저가 핸드폰을 쓴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 막 무상 지급할 정도로 핸드폰을 뿌려대는 이유가 뭘까? 앞으로 중국이 중국폰 너네 쓰면서 중국폰 앱 뭐 깔려 있어요? 딱 받으면 디지털 위안화 앱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인 그 아프리카 금융망이 제대로 깔려 있지 않고 은행 계좌가 없는 아프리카인들은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너네 아프리카인들 디지털 위안화 써. 근데 위안화를 쓸 수 있는 인프라 망을 내가 깔아줄게. 그 인프라 망이 뭐예요? 아프리카 인구, 그 아프리카 국민들이 쓰는 중국 중저가 휴대폰입니다. 아시겠죠? 중저가 휴대폰은 딱 깔아놓고 휴대폰에다 앱만 설치해가지고 위안화를 결제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아프리카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1대1로도 마찬가지고 165개국 이상 다 무역대금 디지털 위안화로 쓸 겁니다. 미국 가만히 있을까? 디지털 달러 발행해서 당연히 견제하겠죠. 근데 그 중에 디지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냐 아니면 디지털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냐 서로 기축통화 싸움이 시작될 건데 화폐 전쟁이 싸움이 리플, 스텔라 얘네들을 보유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화폐 전쟁에 있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겠죠. 그러면 미국은 스텔라를 갖고 가. 그러면 리플은 누가 갖고 갈까? 중국 아니면 디지털 유로 아니면 다른 국가들 디지털 뭐 영국 디지털 뭐 CBDC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금융망 인프라 제대로 설치 안 됐네. 그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그게 누구다? 리플. 자, 지금 블록파이 미국 SEC와 1억 달러 합의 드디어 했습니다. 작년 그 10월달 9월달 기사화가 됐고 6개월도 안 돼서 1억 달러에 합의를 했습니다. 리플 1억 달러 없어서 합의 못하는 걸까? 저번 실시간 방송 보시면은 왜 그런지 나올 겁니다. 꼭 보세요. 이자 상품 SEC 정식 등록. 근데 1억 달러 합의금 1200억을 벌금을 부과하고 암호화폐 이자 계좌의 상품 서비스를 SEC에 등록할 예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웃깁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냥. 자, 블록파이가 1200억 SEC한테 벌금으로 부과했어. 그러면은 1200원치에 해당하는 블록파이에서는 SE한테 뭘 받았어요? 야, 너네 1200억 벌금 내.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폐 이자 계좌 상품의 서비스를 등록해줄게.
앞으로 너네 암호화폐 이자 그 계좌 해가지고 그 대출하는 거 있잖아. 이자 주는 거. 할 수 있게끔 해줄게. SEC 등록하게 해줄게. 1200원 주고 암호화폐 이자 계좌 상품 서비스 등록하는 거를 맞바꾼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1200억 주고 산 겁니다. SEC가 1200억 주고 판 거고. 자, 그러면 1년 넘게도 지금 지진부진하는 리플 SEC 합의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리플이 자전거래라던가 이런 것들 수량을 갖고 리플 가격을 띄우게 한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그거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벌금을 부과할 겁니다. 근데 벌금 부과하고 합의 종료해. 그럼 SEC처럼 블록파이 똑같이 1억 달러 이상 벌금 낼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에 준하는 벌금이던가. 합의 종료될 건데, 그럼 리플은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거 뭘까? SEC한테. 리플 SEC한테 벌금 부과 합의 종료되면 바로 리플 그 다음 움직임 뭐예요? 뻔하죠. 리플 IPO 상장. 리플랩스가 뭐 나스닥에 상장되든 뭐 뉴욕 증시에 상장되든 상장이 돼서 상장되게 되면 리플 코인 가격은 뭐 이와프입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뭐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뭐 크라켄 다시 재상장되는 거는 말할 필요 없고 입 아프고. 리플 IPO 상장된다? 그러면 엄밀히 그냥 뭐라 그럴까? 코인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그냥 기업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자, 리플랩스의 기업 가치는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 금융으로 금융의 혁신을 증명한다. 자, 지금 워렌 버핏 투자자가 뭐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죠. 자, 워렌 버핏 또 기사를 불러드릴게요. 자, 워렌 버핏 비트코인 친화 네오뱅크 주식은 사고 비자 마스터카드 팔았다. 워렌 버핏 형님이 이 형님이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은 그냥 급등을 합니다. 미국에서 인지도 알아주는 거 뒤집어져요. 대통령처럼 대통령급으로 그 정도로 이제 믿고 따르는 게 이제 뭐 전설의 투자자 워렌 버핏 이렇게 됐는데 네오뱅크 주식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요. 그리고 비자랑 마스터카드 주식을 내다 팔았다. 요거 어떤 움직임이랑 같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뭐 JP모건, 뭐 웰스파고 이런 기존 그 전통적인 금융권 주식들 작년에 내다 팔았죠. 그럼 그 돈으로 뭐를 샀어요? 브라질 누뱅크, 브라질 카카오뱅크, 누뱅크 샀습니다. 브라질의 카카오뱅크. 그게 어떤 뜻이에요? 전통적인 금융기업에서 이젠 신흥 핀테크 기업 카카오뱅크로, 쉽게 말해서 브라질에 있는 카카오뱅크를 투자한 겁니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야겠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주가를 던지고 주식을 던지고 카카오뱅크, 토스 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번에도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팔고 네오뱅크 샀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는 자, 기존 전통적인 금융에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또 소름 돋는 거 여기서 워렌 버핏 자회사가 또 우리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쏴주세요. 워렌 버핏 그 자회사, 걔네들이 이젠 그 누뱅크 주식을 샀는데 N 해서웨이였나? 하여튼 그 회사가 샀는데 브라질의 카카오뱅크, 브라질 누뱅크, 인터넷 은행 누뱅크에 투자를 했습니다.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해서웨이에서 누뱅크, 브라질 카카오뱅크를 샀는데 누뱅크랑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누뱅크의 해외 송금 누구로 간다? 리플. 그러면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에 파트너십을 맺은 게 리플. 쉽게 말해서 워렌 버핏이 리플 담았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아시겠죠? 리플은 어딜 가나 빠지질 않아. 소름 돋게. 근데 이런 코인을 립도 속이고 뭐 SEC 소송이 걸려서 안 좋고 답답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황금이 될 것도 어떻게 돼요? 그냥 고물 자갈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그 골동품의 가치를 황금으로 볼 수 있는 거 알려주는 방송. 어떤 방송이에요? 코인 이슈 방송. 자, 다시 돌아와서 리플랩스의 기업 가치는 전통금융, 국민은행, JP모건, 웰스파고, 전통금융에서 블록체인 금융, 누뱅크, 그리고 또 토스, 카카오뱅크, 그리고 또 뭐까지? 리플까지 금융의 혁신을 증명한다. 근데 누가 증명한다? 리플.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리플까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